오늘은 HTTP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TP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캐시라는 말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캐시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생각나는 특징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아주 잠깐 동안, 특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저장소를 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캐시라고 하게 되면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캐시하면 이제 주로 첫 번째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CPU 스펙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CPU 스펙을 보시면 L2 캐시, L3 캐시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좀 고가의 CPU 같은 경우에는 L3 캐시가 32MB 이렇게 용량이 좀 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있죠.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캐시라는 게 있는 겁니다. CPU에도. CPU에 L2 캐시, L3 캐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CPU는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물리 메모리, 그러니까 램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자주자주 램에서 갖고 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주자주 그 램에서 갖고 온다는 건. 물론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램에서 데이터를 자주자주 액세스하는 것도 굉장한 그 시간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CPU의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2 캐시나 혹은 L3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죠. 그래서 자주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 메모리, 그러니까 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CPU 자체 내에 있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훨씬 빠르죠. CPU 자체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캐시라고 하게 되면 임시로 특정 기간 동안 저장해 놓고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캐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HTTP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도 캐시를 쓰느냐? 예, 당연히 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좀 더 정확하게는 서버가 이 캐시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웬만하면. 사람은 뭔가 캐시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드물어요.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가 알아서 캐시를 다 해줍니다. HTTP 캐시는 RFC 7234라고 불리우는 RFC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1.1 캐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RFC 7234라고 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캐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캐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도 다 똑같아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림 파일들도 있을 거고 웹페이지의 어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CSS 스타일 시트 파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웹 리소스라고 부르죠. 웹 리소스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를 이제 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가 캐시를 하는 거죠. 서버에서 요청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캐시를 해놓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캐시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다 있습니다. F1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를 릴로딩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네트워크 탭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뭐 탭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있죠. 네트워크가 있고 이 탭을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를 한번 릴로드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쭉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서버로부터 정송받은 컨텐츠들입니다. 이거 PNG는 뭐 그림 파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림 파일들. 미리 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파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JS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제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이런 웹 컨텐츠들을 서버로부터 전송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가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처리자라고 불리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캐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 캐시에서 제공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송 시간이 0밀리초예요. 메모리에서 끄집어 왔기 때문에 정송 시간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디스크 캐시도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서 꺼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시를 그러면 브라우저는 캐시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와 디스크를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캐시는 메모리에서 끄집어 온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0밀리초에 끝난 거고요. 디스크 캐시는 그래도 디스크에서 끄집어 온 거라서 3밀리초가 걸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처럼 브라우저가 알아서 이렇게 캐시를 다 선택적으로, 어떤 건 디스크 캐시를 하고 어떤 건 메모리 캐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그거죠. 이게 메모리 캐시 이런 거. 네이버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음도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웹페이지 컨텐츠를 모두 다 다운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걸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PNG 파일인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정송받은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붙인 거죠. 캐시를 이용을 하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정송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득이 있죠. 첫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처럼 메모리 캐시 같은 경우는 속도가 없죠. 0밀리초니까 이게 정송 속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정송받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정송량이 줄어듭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파일 크기가 있는 거죠. 1.1KB. 이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정송받은 건데 1.1KB의 데이터를 정송받은 겁니다. 데이터 정송량이 나온 거죠.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정송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역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알아서 이렇게 캐시를 하게 되는데, HTTP 캐시는 이렇게 브라우저가 알아서 하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이런 웹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캐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캐시하고 이건 캐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TTP 캐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FC 7234 이렇게 되어 있고,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1.1 캐싱이라는 문서가 되어 있죠. 이 문서에는 HTTP 캐시에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기술되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요한 내용은 이제 캐시 컨트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RFC 7234 문서에 다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HTTP 캐시에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캐시는 다 로컬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까 네가 보여준 거 보니까 메모리 캐시, 디스크 캐시 이렇게 있던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타입이 존재해요. 타입이 존재하는데 보시면 shared proxy cache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private browser cache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브라우저가 캐시를 했던 메모리를 캐시한다던가 디스크에서 캐시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용자 컴퓨터 브라우저가 로컬에서 캐시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사용하든지 간에 메모리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로컬에서 캐시를 이렇게 생성하는 것, 캐시 정책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프라이빗 브라우저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쉐어드 프록시 캐시라는 게 대체 뭘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내가 방금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접속할 때에 내 컴퓨터, 내 브라우저가 다음에 사이트, 다음 서버에 다이렉트로 1대1로 바로 접속을 하지 않죠. 중간중간에 수많은 서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쵸? 거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ISP 사업자를 쓴다. KT 라인을 쓰거나 SK 라인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ISP 사업자들이거든요. 수많은 그 ISP 사업자들의 서버들을 거치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거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터넷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간에 우리가 모르지만 중간에 모든 어떤 글로벌한 뭐 어떤 사이트가 됐든지 간에 그런 서버에 있는 컨텐츠들을 캐시해 놓는 서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쉐어드 프록시 캐시 서버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은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공유 프록시 캐시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서버들도 당연히 이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그런 서버에 리소스들을 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지는 못해요. 인지는 못하지만 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딱 했을 경우에 그 수많은 컨텐츠들을 전부 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이런 쉐어드 프록시 캐시에서 특정 컨텐츠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 사이트에 다 가지 않고도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서버들에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서버들을 쉐어드 프록시 캐시드라고 부릅니다. 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HTTP 캐시는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오로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기 때문에 캐시 정책을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HTTP 캐시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HTTP 메소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HTTP 메소드에는 get, 대표적인 게 get이 있고요. 그리고 post, 그리고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딱 접속했을 때는 대부분이 전부 다 웬만하면 get 메소드로 컨텐츠들을 다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할 때는 무조건 메소드를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안 보내주면 디폴트가 get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이거를 다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TP 캐시는 HTTP의 get 메소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post나 put, delete 이런 HTTP 메소드, 다른 메소드에서는 절대로 작동을 안 해요. 오로지 get 메소드에서만 HTTP 캐시가 작동하고 적용된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HTTP 캐시 관련해서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stale이 있고요. freshnes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ale은 신선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영어 사전을 뒤져보면 신선하지 않은 것. freshness는 신선한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반대 개념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RFC 7234 문서를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캐시가 스테일 되어 있다. 아니면 프레시 상태다. 이런 식의 형태로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용어가 왜 중요하냐? 캐시의 라이프 타임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캐시가 프레시하다, 캐시 상태가 신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본 서버하고 로컬에 캐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시를 했다는 말은 이게 원본 서버에 있는 것을 로컬에다가 캐시를 한 거죠. 가지고 와서 로컬에다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캐시한 데이터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파일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림 파일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림 파일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캐시한 데이터는 원본 서버에 있는 데이터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선하지 않는 캐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신선하지 않는 캐시는 어떻게 됩니까? 즉각 폐기하고 서버로부터 다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캐시 시켜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HTTP 캐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라이프 타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캐시하면 그냥 꺼질 때까지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캐시에도 일정하게 라이프 타임이 정해져 있다.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캐시가 프레시하냐 혹은 스테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HTTP 캐시에서 그러면 캐시 정책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캐시 정책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청을 한다거나 할 때도 캐시 정책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응답 헤더에 캐시 정책을 넣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런 웹사이트 운영자, 서버 운영자가 이거를 캐시 정책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HTTP 프로토콜에다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HTTP 프로토콜의 헤더에다가 캐시 정책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캐시 컨트롤 헤더를 이용을 해서 캐시 정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를 쓴다는 거는 캐시를 쓰겠다 혹은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의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스위치 온 캐싱 인 더 브라우저 이렇게 되는데 헤더에 이런 식으로 캐시 컨트롤 퍼블릭 혹은 캐시 컨트롤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차이가 뭐냐? 퍼블릭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공유 프록시 캐시 서버에도 컨텐츠를 캐시를 하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프라이빗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공유 프록시 캐시 서버에는 캐시를 하지 마. 캐시를 하지 말고 사용자의 로컬 브라우저에만 캐시를 해 라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퍼블릭이
디폴트 값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볼 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다시 다음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캐시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이 JPEG 파일 같은 경우 머리글을 보면 이렇게 요청 메소드는 get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응답 헤더에 캐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캐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캐시 컨트롤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디폴트 값으로 퍼블릭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뭔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캐시 컨트롤이라는 HTTP 헤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응답 헤더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많이 있는데 여기서 캐시 컨트롤이라는 헤더를 가지고 캐시 정책을 처음으로 ON하거나 OFF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퍼블릭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라는 말은 그냥 퍼블릭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지정을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구글인데요. 보시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그림 파일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간단히 그림 파일이 있는데 이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캐시 컨트롤에 퍼블릭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뒤에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블릭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공유 프록시 캐시 서버에도 이 컨텐츠를 캐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정책을 정한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보면 구글 로고로 되어 있는데 구글 로고죠. 이거요. 이 그림 파일인데 이 그림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인터넷상에 어딘가 있을지 모를 공유 프록시 캐시에는 캐시를 하지 말고 이거는 브라우저, 사용자 브라우저 로컬에다만 캐시를 해라 라고 정책을 정한 겁니다. 보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 파일은 똑같은 그림 파일인데 어떤 건 퍼블릭, 어떤 건 프라이빗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하라고 한 거는 아마도 이 구글 로고가 자주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목일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이렇게 이 로고가 바뀌거든요. 축하하는 의미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인터넷상에 있는 캐시 공유 프록시 캐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거 보면 여기도 보면 퍼블릭 이렇게 되어 있고 포스트니까 없죠. 포스트이기 때문에 포트로 했기 때문에 응답 헤더에는 캐시 컨트롤이 없어요. 왜? HTTP 캐시는 get 메소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포스트라든지 이런 거에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시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캐시 컨트롤 헤더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말고도 이렇게 두 가지의 또 임자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no store라는 게 있고요. no cache라는 게 있습니다. no store로 만약에 응답 헤더에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서버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캐시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컨텐츠는 캐시를 하지 마. 로컬이 됐든 공유 프록시 캐시가 됐든 그 어느 곳에도 캐시를 하지 마. 그냥 요청을 할 때마다 그때 다시 서버에서 가져가세요 라고 정책을 정한 거고요. 노 캐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거는
캐시를 하긴 하는데, 캐시를 해. 서버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가져갔다 그러면 그거를 로컬에서 캐시를 하든지 간에 어디서 캐시를 하든지 캐시를 해. 캐시를 하는데 그 캐시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버에 이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한번 문의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사용해. 쉽게 말하면 캐시는 하긴 하는 건데 그걸 쓰고 싶다. 재사용하려고 그러면 재사용하기 전에 서버에 가갖고 야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릅니다. 전혀. 노스토어랑 노캐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노스토어는 아예 캐시를 하지 마. 그런 거죠. 캐시 컨트롤에 보시면 아까도 뭐 예제를 보면서 잠깐 봤던 맥스 에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제 캐시 라이프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캐시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를 초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간을 계산해야 되느냐? 그거는 응답이 원본 서버,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응답이 생성되어진 때부터. 그 말은 뭐냐 하면 서버로부터 캐시할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부터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응답이 서버로부터 생성되었을 때부터라고 한다는 거는 서버에서 처음 접속을 해서 처음으로 그 컨텐츠를 캐시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맥스에이지 요 지정된 시간까지 캐시가 유효하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봤었죠. 예를 들면 구글 로고죠. 구글 로고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맥스에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프라이빗 해놓고 콤마 찍고 맥스에이지 31536000 이때까지 이제 캐시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우저는 서버로 다시 접속을 해서 이 구글 로고 파일을 다시 받아오겠죠. 다시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티아 요 같은 경우에도 31536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캐시가 굉장히 크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지 값이 3600이네요. 그렇죠? 3600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렇죠? 60분이니까 665, 36, 60분이죠. 다음으로 이제 캐시 컨트롤에 있는데요. 캐시 컨트롤에 must revalidate라고 되어 있는데 must가 붙였죠. 이게 이제 반드시 다시 유효성, validate가 이제 유효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유효한지를 따져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 이렇게 맥세이지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맥세이지만 적어줘도 돼요. 이거를 굳이 적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초과되면 어차피 다시 이렇게 밸리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머스트 리밸리데이트를 해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서버하고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브라우저는 최대한 컨텐츠들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캐시된 데이터가 이게 시간이 지났거나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아. 이게 이렇게 프레시하지가 않은 거죠. 프레시니스가 하지 않은 거죠.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컨텐츠가 변경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서버하고 통신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브라우저는 이걸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must revalidate라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의심이 되는데 하는 컨텐츠, 캐시 컨텐츠들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왜? 반드시 서버에다가 물어봐라 라고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본 서버로부터 접속이 차단됐을 때에, 접속이 안 될 때에 stale responses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응답을 재사용하려고 한다. HTTP는. must revalidate는 그러한 일을 방지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유용하다는 겁니다. 서버랑 접속이 잘 안 돼. 잘 안 된다 그러면 신선하지 않은 캐시들을 브라우저는 막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캐시 컨트롤 헤더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시면 인터넷이나 그런 데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잔뜩 적어놓은 예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캐시를 안 쓰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잔뜩 적어놔요. 잔뜩 적어놓지만 다 필요 없고 노스토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스토어 자체가 캐시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캐시를 하지 말라고 한 이상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캐시를 안 할 건데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나머지. 그죠?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렉티브스라는 것이 지시어라는 거거든요. 지시어들이 conflicted, 충돌이 나면 대부분의 제한적인 지시어들만 이렇게 된다. 엎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용하고 쓴다는 거죠, 엎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이제 존중하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시어. most가 붙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한이 크게 걸리는 것만 존중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private, no cache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고로 엄격하게 제한적인 지시어는 no store죠, no store. 그죠? 캐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캐시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것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줄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캐시를 안 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잔뜩 적어놓거든요. 다 필요 없고 노스토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노스토어 하나만 있으면 캐시 안 해요. 캐시 안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 캐시 관련된 헤더가 하나 있는데 익스파이어라는 헤더가 있습니다. 익스파이어는 이거는 사람이 읽기 쉽도록 이렇게 날짜, 데이터 타임으로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 딱 되면 이거 만료다. 이때 딱 되면 이제 이 캐시는 만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ponse is considered sta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stale 상태,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상태로 여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expire는 이게 헤더는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캐시 컨트롤 필드에 맥세이지 지시어를 가진 캐시 컨트롤 필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expire 필드는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맥세이지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 맥세이지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시 컨트롤 헤더로 맥세이지를 지정했을 경우에 expire 이 헤더는 무시된다는 겁니다. 네, 무시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태그는 뭐냐 하면 각각의 웹 컨텐츠에 쉽게 말하면 핑거프린트 같은 거예요. 웹 컨텐츠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MD5 체크성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마다 이렇게 지문, 핑거프린트가 다 찍히는 겁니다. 다 찍혀요. 이거는 서버에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컨텐츠 정송할 때마다 서버가 이 태그를 생성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해주게 되면 그런 거죠. 파일 이름이 동일한 그림 파일인데 그 그림 파일이 바뀌었어요. 서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태그도 바뀌겠죠. 핑거프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그가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컨텐츠가 변경이 됐네. 그러면 로컬에 캐시한 컨텐츠는 폐기해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태그가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어찌 보면. 그죠?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날짜, 시간 뭐 그런 것보다도 이 태그를 체크해보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TTP 캐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알아봤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구글이죠. 구글 아까 봤던 건데 보시면 여기 맥세이지 이렇게 3600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이스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익스파이어 되어 있는데 맥세이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지가 않다. 익스파이어 타임은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또 구글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빗 맥세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맥세이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익스파이어 타임은 이제 그냥 무시되는 거겠죠. 이 태그는 없나요? 이 태그 있을 것 같은데 태그 한번 볼까요? 이 태그 보시면 이 태그가 없나요? 이 태그는 안 쓰고 있네요. 다음은 이 태그를 안 쓰고 있고 네이버는 쓰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태그가 보이시죠? 네이버는 이 태그를 이제 쓰게끔 설정이 되어 있네요. 서버에서. 응답 헤더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안 나오네요. 여기는 그림 파일인데 또 안 나오고. 네, 이 태그가 아까 보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서버에서 생성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태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 관련된 이 파일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 태그도 새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것하고 맞춰보는 거죠. 핑거프린트이기 때문에 맞춰봤을 때 다르다. 그러면 캐시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받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이제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HTTP 캐시를 쓰기 위해서는 HTTP 헤더에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캐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파이어, 이태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적인 거를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헤더를 조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2.4에서는 이런 헤더를 조작하기 위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모듈을 모드 헤더스라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청이라든지 응답 헤더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듈 아이덴티파이어는 헤더스 모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예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앞에 헤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어떤 지시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set 아니면 뭐 delete, 뭐 unset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set은 이제 지정하는 거죠. 헤더 값을. 그래서 뭐 쿠키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컨텐츠 타입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캐시 컨트롤 이렇게 해갖고 맥세이지 84600 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이렇게 캐시 컨트롤로 헤더를 이제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 예제를 활용하게 되면 캐시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대략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if module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모듈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렇게 구분자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모듈이 있을 경우에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파일이나 파일 매치 이렇게 되는데, 파일 같은 경우에는 URI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그래서 abcd.html 이렇게 했을 경우 이 파일에 대해서 헤더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해갖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디렉토리는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헤더를 전부 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캐시 컨트롤로 이렇게 헤더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 파일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확장자명으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쓴 거죠. 정규 표현식을 써갖고 헤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샘플로 이렇게 웹페이지를 이렇게 세팅을 했었죠. 아파치 2.4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주워온 이런 페이지 이렇게 옮겨놨었는데, ww 1번 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고, 2번 서버도 있었는데 이거는 리버스 프록시로 해갖고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뒤에 원본 서버가 아직 없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고요. 1번 서버는 그냥 HTML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버추얼 호스트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갖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캐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나올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살펴보는 것도 좋은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 캐시가 됐네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다 0밀리초, 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캐시 관련된 헤더가 없어요. 이 태그는 존재하네요. 이 태그는 존재하지만 캐시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알아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메모리 캐시를 해놨네요. 그죠? 캐시 안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헤더 값이 어쨌거나 캐시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번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렉토리가 아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ww 1번 컨텐츠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셋가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디렉토리로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헤더, 셋, 캐시, 컨트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캐시하지 말라고 노스토어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신텍스 오케이 났고요.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캐시를 이제 사용 안 함으로 한 거죠. 안 함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캐시 설정이 안 됐네요. 그렇죠?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 아니면 이게 디렉토리라는 게 URI를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이 디렉토리라는 거는 파일 시스템 상에 디렉토리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줬고요. 여전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림 파일을 다 캐시를 하라고 해놨는데 그림 파일에다가 이제 캐시 헤더가 아직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먹지 않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잘못됐나요? 베이스를 한번 봐볼까요? 베이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헤더스 모듈이네요. 헤더스 모듈. 헤더스 모듈 헤더스 모듈. 아이덴티파이어가 다르네요. 그죠? 하고요.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래도 캐시 컨트롤이 안 되네요. 캐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요청을 아예 보내질 않았네요. 보내질 않았는데 캐시 사용을 안 하면 하니까 이게 서버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갖고 오는데 이미 한번 캐시가 됐다 그러면 캐시된 상태에서 이렇게 릴로드를 하니까 캐시를 계속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캐시를 사용 안 한 다음에 다시 캐시 사용을 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먹게 되네요. 캐시를 사용하는 거를 무효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효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 이런 이렇게
웹폰트 파일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림 파일들은 이제 캐시를 사용 안 했고요. CSS 파일은 캐시가 적용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캐시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캐시를 한번 사용 안 함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해야지만이 적용이 되네요. 안 그러면 캐시된 걸 계속 사용하도록 돼버려서 적용이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노 스토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캐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확장자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매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JPG 혹은 PNG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로 확장자가 끝나는 것들을 매치를 시켜서 매치를 시키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private 이렇게 해야겠네요. private 해주고 그 다음에 max age를 60초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must be validate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확장자가 JPG나 아니면 PNG 파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캐시 컨트롤을 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면 캐시 사용 안 함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해주고 캐시 사용 안 함을 꺼서 캐시 사용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캐시로 들어간 거로 지금 바로 나와버려요. 여기 보면은 캐시 컨트롤에 private, max age 60초, must revalidat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private, max age 60초에다가 must revalidate 이렇게 되고 이 태그를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웹서버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서버는 뭐 공개된 인터넷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뭐 서비스하는 프로덕트 레벨에서의 서버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정 디렉토리를 가지고 혹은 파일명을 가지고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퍼블릭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파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파일명 하나를 가지고 올까요? 하나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이걸로 한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왜 흰색이죠 이게? 흰색이면 시텍스 보는 거고 파일스네요. 파일스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지 말라고 스토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탁스 체크를 하고요. 재시작을 한번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한번 릴로드 한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한번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였죠? about 요거죠, 요거. 요건데, 요것도, 요거는 메모리 캐시가 됐네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복돼서 그런가요? 이게, 요걸로 좁은 걸로, most, 좁은 걸로, restriction이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얘가 왜 적용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png까지 들어가 버려서, 정말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가? 네, 이 메모리 캐시가 됐네요. 이 중복되니까 또 약간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바뀌었네요. 위치가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되나요? 야, 이거는 약간 좀 신기하네. 그죠? 음, 이거를 순서가 중요한가요? 순서가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적용되는 순서가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나요,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진 않을 텐데. 여기 캐시 적용이 안 됐네요. 캐시 적용이 돼버렸네요. 그쵸? 적용이 돼버렸죠, 이거는. 이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이게. 이거는 약간 좀, 그죠? 이게 이제 뒤에 오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NG 파일인데 특정 파일만 지금 캐시 적용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적용되는 것들을 앞에다 놓고 적용 뺄 거를 이제 뒤에다가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얘만 이렇게 노스토어로 나오고 이게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적용이 된 겁니다. 뒤로 넣었기 때문에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게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또 익스파이어 헤더도 지원을 합니다. 네, 무슨 거냐 하면 네, 여기 있죠. 익스파이어 모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HTTP 캐시에 익스파이어 헤더를 지정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빼고요.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inspire active on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expire by type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ng 숫자가 png인 거죠. 그래서 png 파일의 경우에 액세스한 지 한 달까지 expire time을 정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캐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캐시가 됐는데 이제 png 확산자인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expire time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달 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5월 19일 날에 여기까지 이제 expire time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된다는 겁니다. 캐시가. png 파일에는 이렇게 expire time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JPEG에는 그게 없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양한 타입으로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JP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립 파일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CSS 스타일 시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CSS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주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 플러스 1 onc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파이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죠. 나옵니다. 이렇게 한글화도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inspire by type 다운데 타입을 준다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베이스에 access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modification now 이렇게 할 수 있어요. modification은 이 파일에 수정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수정 시간을 기준으로 만기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내용을 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가져야 한다면 이걸 높이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정을 해주면 이제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정된 파일이 수정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익스파이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시어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넘버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여기 보면은 타입 같은 경우, 바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초 단위로. 그래서 A는 액세스, M은 모디파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A 이렇게 한 다음에 86400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먹나 네, 신텍스 체크는 이상이 없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JPEG이죠. JPEG 파일 같은 경우에 JPEG 파일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해제한 다음에 몇 번 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익스파이어 타입이 정해지지가 않았네요. 지정이 되지 않았네요. 이게 에러가 난 건지 여기는 지정이 됐는데 얘는 지정이 되지 않았네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신텍스가 적용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 문서는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정이 안 됐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모디피케이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모디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후에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시작됐고요. 캐시 사용 안 하게 해서 몇 번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여기 익스파이어 타입이 이제 들어갔고 JPEG은 이게 왜 안 들어가죠? 익스파이어 타입이 JPEG이 안 들어가네요. JPEG이 아마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CSS를 볼까요? CSS는 익스파이어 타입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JPEG인가요? JPEG 이렇게 하고 JPEG을 열어보면 익스파이어 타입이 이제 적용해졌네요. 그러니까 JPEG가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액세스 모디파이 이렇게 한 달 후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 대문자 E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M은 모디피케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A는 액세스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액세스 하고 난 다음에 86400초 지난 다음에 완료를 시켜라 이런 뜻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JPEG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시간 날짜가 틀리죠?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PNG는 한 달로 했기 때문에 한 달로 나옵니다. 아니네요. 지금 한 달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4월 19일 이것도 4월 19일이고요. 아니군요. 이건 4월 20일 이거는 4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적용이 안 되네요. 이거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PNG 파일이 지금 expire 타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이 지금 오늘 날짜로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날짜로 그냥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파일의 수정 날짜가 이제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파일의 상태를 보시면 이게 수정 날짜가 2021년 8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수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만료를 시키라 그러니까 이미 한 달이 지났죠. 이거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타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바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 날짜로 계속 시간이. 그래서 이거를 액세스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지였죠? 이거를 액세스 타입으로 바꿔볼게요. 네, 액세스 타입으로 바꿨고요.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매일 한 달 후에 이렇게 완료되는 걸로 나옵니다. 컨텐츠가 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좋고 만약에 이게 맥스에이지 값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맥스에이지 그래서 86400 그죠? 눈이네요. 눈으로 했는데 캐시를 다시 했다가 86400이 세팅이 됐고요. 근데 엑세트 타임으로 한 달 후에 만료시키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결국엔 요게 이제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무시돼요. 무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PNG랑 JPEG 파일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헤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캐시 컨트롤 헤더를 주는 것과 익스파이어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익스파이어 타입, 그러니까 파일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HTTP 캐시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파치 2.4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